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루TV의 한우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는 또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고 저가매수에 나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과 좀 관계없는 또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어, 푸틴의 다음 목표치가 몰도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도바라는 나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음 목표치냐, 최종 목표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넘어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 몰도바는 크기는 대만과 좀 비슷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키시나우가 되겠고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GDP가 대략 3,300달러 정도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수준은 필리핀과도 비슷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쌓여 있기 때문에 내륙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가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 또는 해바라기 씨, 옥수수, 사과 주스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소련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라틴계의 그런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저 역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알게 되면 푸틴이 여기를 또 침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마니아계의 정교회 신도들이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몰디비아 공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도바 지역, 이 몰도바 지역은 과거에 이제 베사라 비아라 불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과거였던 몰디브였던 부분이 되겠고요. 요쪽 우측 부분, 몰디브 중에서 이 우측 부분이 베사라비아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오스만 제국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내전 중이던 그 시점 1917년이에요. 1917년 러시아가 내전 중이던 이 시점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현재 이제 트란니스트리아라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 루마니아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은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역, 드니스트레강, 이 동쪽 지역에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국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까지 이제 이 몰도바의 이 지역까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갈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자칭 독립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바로 이제 스탈린에게 베사라비아라는 이 지역, 앞에서 봤던 이 지역을 이제 러시아에게 할양하게 되고요. 몰도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루마니아하고 민족적인 배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게 되면서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하게 되면서 이제 바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러시아에 가고 싶어했던 이 트란니스트리아라는 이 지역이 독립을 선포를 해요. 또 다시.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몰도바라는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바로 이 트란니스트리아 지역에 주둔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인하고 러시아, 불가리아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통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이쪽 지역은 사실상 통일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몰도바라는 나라가 바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산당의 집권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의 어떤 시위가 발생을 했죠. 이때 당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거의 배경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시각을 하게 되고 공산당이 이때 이제 친서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친서방 3당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죠. 뭐 하지만 역시 부정부패가 문제죠. 부정부패가 또 나오게 되면서 총리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와 조제와 함께 역시 유럽 협정 체결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우크라이나와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이제 2016년입니다. 16년도에 16년도 이제 대선에서 친러 성향인 이고르 도돈이라는 사람이 당선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인물이 자 이고르 도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고요. 2018년 총선거에서 친러 정당이 승리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2014년도에 체결했던 유럽과의 EU와의 협정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몰도바의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고르 도돈의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총선에서는 친서방파의 의석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대선에서 바로 이 친서방파의 마이야 산두라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기 총선에서 친서방의 연대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거의 뭐 배경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몰도바의 군사력은 뭐 우크라이나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되겠죠. 상비군이 한 7,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이 한 제가 7만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뭐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군이 없어요. 그리고 육군과 공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군이요. 뭐 그동안에 미국이가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각도 많이 했고 지금은 미국이가 없고요. 헬기 2대, 뭐 수송기 1대 정도로 나타나주고 있고 육군은 뭐 T-29 정도 탱크 몇 개, 그리고 이거 뭐 견인포는 완전히 뭐 2차 대전 때 쓸 듯한 그런 정말 낙후된 그런 다연장포 같은 경우도 뭐 생긴 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옛날 북한 거와 상당히 비슷하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군사력은 뭐 거의 뭐 러시아를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군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 푸틴이 왜 예, 이 지역을 탐낼 수밖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바로 이 트란니스트리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사실상의 독립국가고요. 친러 그냥 뼛속까지 친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을 국제사회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의 분포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30% 거의 몰도바인이 28% 우크라이나이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 때는 서쪽 몰도바는 거의 루마니아였고 그리고 현재 트란니스트리아 지역은 소련이 점령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트란니스트리아의 의장이 러시아 국회의장에게 합병 가능성을 묻는 서한을 발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러시아가 뭐 쉽게 이렇게 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내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트란니스트리아가 워낙 그렇게 합병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합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이렇게 병합을 했고 이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오데사 그리고 헤르손, 부자크 이 지역을 병합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됐을 때 바로 이 트란니스트리아까지 아주 손쉽게 병합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오데사 여기죠. 그래서 이쪽 헤르손 이쪽 지역을 러시아가 지금 초토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러시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 부근까지 러시아가 지금 노리는 최종의 목표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당연히 루마니아가 절대 또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푸틴의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났을 때 바로 이제 어떤 유럽하고의 또 서방 국가의 어떤 그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손쉽게 알아보는 뭐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 몰도바의 과거 역사와 지금 이 트란니스트리아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 뭐 트란니스트리아가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도바가 지금 현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돈마르TV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뭐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도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지식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뭐 지수가 저점을 칠 것이다, 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명확한 그거를 말씀드려 왔었고, 하지만 이 역사라든가 이 러시아와 이 국가적인 차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 역사를 보고, 과거 역사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는 같이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